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2교시는 조금 제가 녹음하는 프로그램을 바꿔서 다른 방식으로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강가정기본법의 제3차 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렇게 하다가 끝냈습니다. 근데 이제 통계를 내다 보니까 건강가정기본법의 건강가정 실태는 몇 년에 한 번씩 한다고 했죠? 5년에 한 번씩 걸쳐서 한다고 했죠? 그래서 2010년 15년, 그 다음에 20년. 근데 20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의 통계는 아직 안 나왔지만은 5년 단위로 200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0년도 2차, 2015년도 3차, 그럼 2020년도에는 이제 4차가 되겠죠. 4차 결과는 아마 조만간에 나오진 않을까. 이게 금방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3차 가족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은 주요 결과를 한번 요약해 보면은 그동안에 우리 가족 유형은 어떻게 변했냐. 먼저 보게 된다면은 10년 전에 비해서 가족 유형은 뭐예요? 1인 가구 1세대, 2세대 비중이 낮아지고 1인 가구 증가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획기적으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 특성에는 맞벌이 가구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 2010년도에는 27.9%였는데 2015년도에는 좀 잘못 적혔네요. 49.75, 47.5에 이거 구자가 빠지는 겁니다. 47.5%로 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죠. 거의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더 많이 늘었을 거예요. 혼자서는 아마 살기가 힘들고 또 가족을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맞벌이 가구가 증가를 했고, 또 여성의 취업도 상당히 많이 향상됐기 때문에 맞벌이 가구가 많이 증가를 했다. 그리고 또 주말 부부가 증가를 했습니다. 2010년대 2.3%에서 15년도에는 7.5%, 거의 3배 가까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유형에 대해서는 뭐 1인 가구는 이거 나중에 보면은 전체 1인 가구가 가구 수의 한 50% 이상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이게 점점 더 이제 앞으로는 늘어나겠죠. 2020년 데이터를 보게 되면 아마 이거보다 더 많이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가족의 가치는 동거나 국제결혼, 입양 등에 대한 수용 정도가 향상이 됐죠. 예전에 국제결혼 같으면 많이 이렇게 거부감도 있었고 동거하는 것도 거부감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입양 쪽도 많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 뭐 누구 최실화인가요? 누구죠? 최수종? 거기도 입양도 하고 연예인들도 많이 입양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가치도 많이 바뀌고 있다. 가족들의 가치가. 그리고 연령대에 따라서 가치관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성 역할 태도에 대해서는 남녀의 동등한 가족 내 역할에 대한 동의 수준이 향상이 되고 있다. 예전에는 뭐 남성 우월주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가족 내에서도 성 역할이 뭐 설거지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건 같이 공동으로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이 거의 비등하게 동등되게 그런 수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부양에 대해서는 부모 부양에 대한 남녀 동등한 책임의식 이것이 더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아들들이 이제 부모를 부양하는 그러한 의무를 많이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은 지금은 뭡니까? 자녀 모두 책임 있는 것으로 의식이 변화가 되고 있고 오히려 현재는 딸 있는 부모들은 대우를 받고 아들들은 남의 자식이다 이런 그러한 비하는 조금 안 좋은 그런 얘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적정 연령에 비해 보게 되면 2010년과 비교해 볼 때 2015년도에는 적정 결혼 연령이 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결혼 연기 등 만혼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죠. 이게 좀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이 저조해지고 여러 가지 만혼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비혼 현상, 또 결혼 안 하겠다는 그러한 현상까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생각하는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화 및 친밀감, 신뢰 등 긍정적 관계 수준은 동일하게 유지를 하고 있지만 간섭이나 화를 내는 것은 좀 감소를 하고 있다. 그리고 부모와의 만족도 거의 동일하고 불만족 비율이 조금 증가를 하고 있다. 요즘은 우리 자녀들한테도 많은 자유권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다지 관계가 틀어지거나 그런 거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생각할 때에, 그다음에 부모가 생각하는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에는 자녀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충분한 대화 정도는 더 높아졌다. 이건 부모들이 생각하는 거죠. 자녀와 다투거나 화내기,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은 더 낮아졌다. 이건 부모 입장에서 하는 거고, 또 청소년 입장에서 하는 거하고는 조금 이렇게 괴리가 있죠. 아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 가치를 보게 된다면 노후를 위해서 자녀가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동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늙어도 이제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갈 것이다. 자녀들한테 의지 안 할 것이다. 이런 자녀의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기쁜 일이다에 대한 동의 비율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자녀에게 노후 부양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가치를 가지는 존재로 의미가 있음을 시사를 하고 있죠. 자녀들이 커가는 거 보면 흐뭇하고 좋죠. 하지만은 내 노후를 자녀들한테 맡기거나 기대하지는 않는다. 이런 게 점점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와 부모 관계에서는 정서적 교류가 좀 높다. 자녀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도움과 가사 등 집안일을 도우고 가족원 돌봄은 미약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역의 교류는 많이 감소하고 있죠. 가족원 돌봄은 미약하게 조금이라도 증가하고 있다. 저희들이 처음에 농경사회에 있을 때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요즘 부모들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정과 형편 때문에 모시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부모 생각하는 마음, 애틋한 마음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부부관계를 보게 된다면은 부부간의 대화 시간은 30분 미만. 요거는 그러니까 30분 미만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30분 이상은 감소. 부부간에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도 가정생활하고 부부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많지 않죠. 한번 가슴에 손을 감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배우자하고는 얼마만큼의 대화를 하는지.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제적으로 대화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평일날 같으면 아침에 출근할 때 잠깐 뭐 한 5분 정도 얘기할까요? 낮에는 거의 없죠. 예. 그 다음에 퇴근해서 밥 먹고 뭐 하고 또 이렇게 뭐 준비하고 뭐 하면은 이것도 한 10분에서 한 20분 길어봤자.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금술이 좋아서 아마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건 제가 이건 30분 이상은 감소를 하고 30분만에 증가를 했다. 제가 여기 들어가고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 30분 이상 대화를 많이 한다. 이런 거에 부부관계 만족 비율 낮아지고 불만족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만족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만큼 이제 맞벌이를 많이 하고 사회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지 여성의 부부관계 만족 비율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불만족들이 많아서 요즘 그래서 이혼율이나 이런 게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 가정, 양립 어려움이 많다.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죠. 전반적으로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감소는 하고는 있지만 일, 가정, 양립에 있어서 직장일로 인한 어려움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가정일로 인한 어려움은 조금 감소하고 있다. 요즘은 같이 이제 성 역할이 많이 같이 동등해지기 때문에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이렇게 여성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감소하는 그런 추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가사 노동은 남성의 경우 대부분의 가사 항목에서 수익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라든지 설거지라든지 뭐 분리수거 이런 거 안 하면은 쫓겨나죠. 네, 그래서 가사노동 대부분의 가사 항목에서 수익률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항목에서 여성이 남성보다는 아직은 월등히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경향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의 핵심은 여성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남성들도 점점 많이 도와주고 있고 많이 같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애 설계 및 노후 준비, 국민연금 비율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안 들었던 사람들도 자기 이미 가입이라도 하겠다 이렇게 해갖고 하려고 하는 그 외 수익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자기가 부은 금액에 비해서 나중에 타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해서 처음에는 많이 거부감들이 있었지만은 초창기 때는 지금은 많이 향상하고 있고 오히려 60세가 되면은 국민연금 납부 기간은 의무 기간은 끝나는데 더 이미 가입자로 해서 더 부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못 부었던 것까지 한꺼번에 일시불로 부어서 나중에 연금으로 타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노후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금과 적금, 퇴직금 같은 거, 예금 요즘 드는 사람 많이 없죠. 그리고 적금도 예전에 비해서는, 예전에는 무조건 월급 타면 꼭 적금 들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거는 많이 제가 제 주변에서도 보면은 없어요. 그리고 퇴직금 등의 하락, 그 다음에 부동산 운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부동산 값이 엄청나게 올랐죠.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집이 그동안 그 당시에 없었다 그러면 뭡니까, 상대적인 빈곤감이 찾아온 그러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생각할 때 생애 설계 및 노후 준비는 부동산 운영에 지금 많은 방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함의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 그거는 어떤 점이냐, 건강가정의 등장 배경 함의점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하고 한번 토론해 볼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전보다 아이를 덜 낳고 있는가? 왜 더 많이 낳지? 왜일까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죠? 생활하기 힘들어서, 애들 키우기가 힘들어서, 교육하기가 힘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해결하면 애를 더 많이 낳을까요? 그거는 또 안 그러겠죠. 요즘은 이제 애 안 낳으려고 하는 젊은 세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결혼을 하더라도 애는 안 낳겠다, 이런 주의가 있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한번 애를 낳게 되면 그게 이제 자라서 성년이 될 때까지 키워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 삶이 없어진다, 내가 그만큼 나의 자유로운 삶을 못 느끼고 못 즐긴다, 이런 위주로 생각하는 젊은이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제보다 아이를 덜 낳고 있는가, 그 다음에 왜 이혼은 더 하는가, 이혼율이 상당히 높죠. 그런데 이제 숙련 기간이 생기면서 이혼율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4주에 뵙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숙련 기간입니다. 자, 왜 결혼은 덜 하거나 혹은 늦게 하는가, 더 빨리 혹은 더 많이 하지 않고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왜 늦게 하겠습니까? 생활 기반이 없기 때문에. 직장만 제대로 돼 있고 저기 수입이 일정적으로만 된다면은 결혼을 하려고 많이 하겠죠. 그런데 이제 제대로 된 직장도 갖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은 덜 하게 되거나 혹은 늦게 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여가를 보내기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있는가? 없죠. 왜 그럴까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자, 그 다음에 일하는 부모의 일 가정 양립은 어떤가? 요즘 일 가정 양립을 일하고 가정하고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은
맞벌이 부부도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홀벌이 가정은 더 많이 힘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출산과 돌봄으로 인한 취업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는 해결되고 있는가? 이거는 뭐 주로 요즘 많이 뭐 육아휴직이라든지 이거 쓰라고 해서 조금씩 해결은 되고 있는데 아직 만족할 만한 그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력 단절 문제도 이건 문제 때문에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죠.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최소한 1년은 걸려야 되는데 그 안에 이 경력이 회사에서 있던 내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고 복귀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꼭 다시 간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경력 단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많이 안 낳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공무원이라든지 대기업 같은 데서는 이런 문제가 좀 많이 해소가 되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은 이게 만족할 만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남성이 가정 역할을 충분히 할 만큼의 시간이 보장되어 있는가? 글쎄요. 100세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오래 살게 된 것이 과연 기쁜 일인가? 건강하게 오래 살면 정말로 기쁜 일이겠죠? 고령화에 대한 준비는 제대로 잘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 잘 쉬고 잘 놀고 잘 자고 잘 자라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에 우리는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고 생각해 봐야 할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현실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면 부모들은 맞벌이 가족 체제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자녀들은 또 과도한 사교육, 경쟁이죠. 입시 경쟁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가족원이 함께할 시간 자체가 이제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기혼 취업 여성의 경력 단절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죠. 돌봄과 교육, 여가 이런 등에서 또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예전보다 먹고 사는 걱정은 이제 줄었지만 그리 행복하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00세 시대는 다가오는데 오래 사는 것이 뭐 그리 축복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도 하죠. 요양원에서 100세 지내는 게 행복할까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엊그저께 보니까 알랑들롱이 자기가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져 갖고 병원에 있는데 그분이 90세가 됐나요? 86세인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자식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내년까지도 이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면 나를 안락사 시켜달라. 그래갖고 그게 기사에 났더라고요. 스웨덴인가 덴마크인가요? 스웨덴인가 덴마크인가 거기는 안락사를 허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락사를 시켜달라. 그건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 생각할 때도 내가 나이 먹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괜히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 바에는 차라리 안락사도 나의 주장이다, 나의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걸 제가 언론에서 봤거든요. 건강하게만 오래 사는 거는 상당히 큰 축복이죠. 그것만큼 큰 축복은 없지만 만약에 건강하지 못하고 100세 시대까지 산다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힘들다. 그 축복으로만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족의 현상과 트렌드 관련 다양한 조사 결과 자료를 통해서 무한 경쟁으로 대표되는 치열한 현실이나 경제적, 사회적 구조의 불안정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긍정적 미래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가족이 갖는 의미와 가치는 여전히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죠. 편안함과 휴식의 상징 그리고 정서적 지원, 애정과 신뢰를 주고받는 생활 단위로서 가정에 대한 기대 그리고 살면서 의지가 되는 대상, 집과 배우자 중심의 노후생활 기대, 자녀 돌봄의 긍정적 가치의 핵심적인 결과가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경쟁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협력하고 양보하며 배려하는 공동체에 대한 요구도 이제 그만큼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바로 이제 가족 그리고 가정이 갖는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정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이제 맞벌이 가정인 보편화 체제가 갖고 온 돌봄의 공백 문제 해결. 맞벌이 하다 보니까 아이 양육이라든지 부양이라든지 이러한 돌봄의 공백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편견과 차별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 조성, 그리고 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통한 일, 가정, 양립, 실현, 남녀 간 양성평등한 역할 분담 실천, 가족 공유 시간과 활동의 증가 등 다양한 과제 역시 함께 도출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와 가치,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통해 누리고 싶은 안정과 행복,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제 도출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날마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가정의 건강성 증진에 대한 요구와 직접 맞물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은 전 사회적으로 가족에 대한 관심, 그리고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적극적 지원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로써 우리 사회는 가정의 건강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서비스의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으로 말미암아 이전까지 빈곤이나 폭력 등 가족의 문제 상황이 발생할 때 사후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단편적 법과 제도가 있었다면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한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문제 예방이라든지 삶의 질 향상, 그 다음에 가정의 자원화 등을 위한 지원의 근거를 갖게 됐습니다. 이 법 하나 제정함으로써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실제로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가족 규모 축소와 가족 기능의 변화, 다양한 가족 형태의 출현과 저출산 현상 등 가족 관련 현상이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보편적, 예방적 지원 요구가 높아졌고,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모든 가족을 정책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가족 정책이 시행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는 이제 거시적 차원에서 볼 때 협소한 복지적 지원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사회 정책의 기조를 획기적으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가족의 변화와 다양성을 보게 된다면 형태라든지 구조, 기능, 가치 등에서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역동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체가 아니고 역동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정서적 기능은 담당을 하고 있고, 가족이요. 아직도 가족에 대한 그 그리움이라든지 향수라든지 이런 거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거는 우리 가슴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가족은 정서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변화는 어떤 변화가 있냐? 맞벌이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이 많이 증가하고 있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다문화 가정이 지금 뭐 필리핀이라든지 중국이나 이런 여성들이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하는 상황이라서 재작년부터는 이 다문화 가정이 조금 증가하는 수치가 줄어들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다문화 가정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라든지 최저 출산율, 작년 2021년 최저 출산율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0.81. 그 전에 2020년도에는 0.86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상치로는 지금 24년인가 5년인가는 0.68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일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왜 결혼도 감사합니다. 최저 출산, 결혼 감사하기 때문에 출산율도 저하되는 그럴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서로 간에 이게 안 맞아서 또 이혼율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시간 노동이나 과도한 사교육, 일, 가정의 불균형, 그리고 기혼 여성의 경력 단절, 세대 간의 또 양성 간의 차이가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을 말미암아
뭐 남성, 여성 뭐 이렇게 편가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자꾸 언론이나 매스미디어에서 이렇게 편을 일부러 가르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그렇지가 않은데 아무리 편파적이라 하더라도 겨우 6대 4거든요. 이쪽이 많이 있으면 여기는 조금 이렇게 줄고 또 다른 쪽에서는 여기가 6이면 여기는 4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너무 이게 편파적으로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여혐 나혐 뭐 이런 식으로 남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같이 살아가야 할 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양성 간의 차이가 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화가 되고 있다. 이거는 뭐 수입이라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도 아직도 많은 격차가 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의 다양성이 가족이나 가족의 위로와 힘 그리고 동시에 이걸 부담을 하게 돼서 가족이나 가정의 건강성을 지켜야 된다. 이게 건강가정기본법에 담겨 있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여기서 끝내고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